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 되는 세상 원월드 TV입니다. 어디선가 올드랜 사인이 들려올 듯한 연말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독자들의 이목은 이충근 박사님에게 쏠려 있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네. 우리 구독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그냥 뵙기만 해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어떤 말씀부터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데 네. 뭐 저희들도 사실은 뭐 도사는 아니고 네.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설명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난번에 적중했지 않습니까? 구독자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거 잘 모르는 생각이 들 때 야, 이거 내가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우리 학자가 세상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도 교수가 네. 내가 이제 그 공부를 끝나고 박사를 받을 때 우리 지도 교수가 그 미국 그 로버트 와그너라는 교수인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너를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이제 네가 해결해야 돼 모든 문제를 다. 네.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수많은 사람이 너를 비방할 거야. 네. 그 말을 듣고서 뭐 그냥 그리고 또 어떻게 사회과학 문제를 우리 정확하게 다 분석하겠습니까? 예. 자연과학도 정확하지가 못한 판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부한 이론 합리적인 그 근거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자라든가 뭐 기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가장 진짜 진실에 가깝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네.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맞추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근에 궁금한 사람이 많은데 뭐 일단 정치 권력의 갈등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네. 저는 오늘 그 준비한 거가 지금 국내의 싸움이라기보다도 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국제 정치적 이 풍향을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네.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계엄령 탄핵 사태 한국 내에서 막 그 다툼이 있는데 정치적인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보면은 미중 패권이 한반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중 패권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 강대국의 각축장이었습니다. 네. 뭐 정말 1000년 동안 그랬을 거예요. 네. 일본하고 명나라가 싸운 것이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저 지난 한 100몇십 년 전에는 뭐 러시아, 일본 그리고 중국 최근엔 중국, 소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국의 각축장인데 네. 그런 맥락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령 발표됐는데 네. 그때 뭐 우리들 전부 다 텔레비 봤는데 네. 저는 딱 그 텔레비를 그냥 켜보고서 네. 그리고 다른 방송을 켜봤습니다. 네. 방송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계엄령이 아니지. 쉽게 얘기해서 계엄령은 방송국을 제일 먼저 장악해서 방송이 하나가 나가는 게 계엄령입니다. 그렇습니다. KBS를 장악해가지고 모든 방송이 KBS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계엄령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정치학 공부 정치학 과목 중에 정치 변동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네, 네, 네. 정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거기서 이제 쿠데타도 있고 계엄도 있고 또 자유로운 선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또 4.19처럼 학생들이 또 민중 봉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변동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쿠데타하고 계엄 같은 거는 속도가 아주 빨리 이루어지는 정치 변동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 세력이 쉬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쉬고 있을 때는 건 언제겠습니까? 일요일 날 새벽. 네. 근데 이거는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이제 텔레비 보고 있을 시간에 네. 그리고 국회에는 국회의원들이 잔뜩 있는 그때 이제 또 뭡니까 그게 이제 예산 때문에 네, 네. 뭐 여당 야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가뜩 있을 때 네. 그때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군대가 이제 갔는데 보니까 군대가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네. 몸싸움하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이게 네. 목표가 뭔가 예. 상대방을 장악하는 거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포고령 다시 보면은 그 계엄이 냈을 때는
그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들어가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이제 말로 하지 않고 이 힘으로 하겠다는 소리인데 네. 체포당한 사람도 없고 구금당한 사람도 없고. 네. 그런데 보니까 압수수색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우리의 예상 밖이죠. 네. 진짜 이것이 권력 싸움이라면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서 뒤졌다라고 지금 뭐 대부분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저게 무슨 어떤 의미일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다가 답입니다. 이 정치 권력의 갈등은 네.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 압수수색만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체포 구금이라는 사건은 없었고 네. 바로 그래서 그 이계엄령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 그렇죠. 군인들 행동하는 네. 거 보니까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회가 사실상 휴업 중일 때 네. 국회의원들이 다 쉬고 있을 때 그래요. 그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국이 방송국마다 서로 이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는 것은 계엄령 하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계엄령 하에서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5.16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방송국을 다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방송은 한 사람 방송만 듣잖아요. 네. 그때 박종세 아나운서인가 그랬죠 아마도 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거 한 설명은 대통령이 바보처럼 한 거다. 네. 뭐 정신없이 한 거다라는 설명도 있고 그러면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고 바보냐? 바보가 아니라면 뭐가 다른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해설이 막 갈리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늘 뭐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만 법에 의해서 이제 4시간 후에 계엄령을 해제하였다. 예. 그 계엄령을 해제하자마자 또 이 야당 쪽에서는 계엄령을 한 것은 이 탄핵 사유다 해가지고 이제 탄핵 소추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일단은 한 번은 부결이 됐죠. 정족수가 모자라서 네. 결의도 못했는데 뭐 계속 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월 9일 그러니까 네. 뭐 엊그제죠. 엊그제 한반도 이제 나중에 그 우리가 지도 보여드릴 텐데 그 미국의 최고의 정찰기인 RC-135 리벳 조인트라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네. 저 비행기는 원래는 이 공중급유기로 개발했던 건데 네. 저거를 이제 그 정찰기로 바꾼 거죠. 저걸 네. 이제 최고로 칩니다. 미국도 몇 개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비행기가 올 때마다 한반도에 그 전쟁 위기가 나나 북한이라든가 중국이 무슨 뭐 도발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타가 되는 비행기입니다. 네. 제가 왔다 그러면은 한반도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행기인데 네. 저기 와서 몇 시간 날았습니다. 근데 난 궤적을 그 미국 정부가 이제 미국 뭐 정부라기보다도 미국 국무부에서 운영하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국말로 하고 예. 전 세계 방송이 다 있는데 네. 각각 그 나라 언어로 방송하는 네. 그 정말 세계적인 방송이죠. 거기서 그 비행기 난 궤적을 쭉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RC-135가 날아간 궤적인데 보세요. 저 밑에 그 포항이 있는 데서 들어오죠. 그러네요. 일본에서 날아왔다는 그런 소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쭉 날아가가지고 서해 바다를 깊숙이 갔다가 그리고 북한 쪽에서 내려오는 방향이 있죠. 예. 중국. 예. 그러니까 저 비행기가 난 그 궤적을 보니까 서해 바다와 북한 앞바다, 중국 네. 앞바다, 북한 앞바다를 날았다라고 되는 것이죠. 네. 이제 그 한국 내에 그 어떤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는데 이 상태를 악용하지 말라 하는 그런 미국 측의 뭐 경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RC-135 그러니까 한반도 안보를 역시 그 미군이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일이 터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 세계에서 그 한국을 지금 미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왕년에는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이걸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미국이 논쟁 벌였습니다. 네. 왜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고 주장한 사람들은 한국 그 자체가 전혀 중요한 바가 없어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애치슨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애치슨 라인을 걷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에 주한미군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철수론에 그렇게 시달린 미군은 주한미군입니다. 주일미군 뺀다는 얘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주동미군 뺀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주일미군은 매일 빼겠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주일미군, 주동미군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주한미군만 예. 빼겠다고 그러느냐? 예. 주한미군은 한국은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트가 아니다가 답입니다. 아, 강력한 이익에 그러니까 바이탈이라는 것은 그 뭐 죽거나 살거나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이 죽고 사는 이익이 아니에요. 네. 거기에 미군이 왜 가 있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주한미군은 빼자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미군을 놔둬야 되는 사람은 왜 놔둬야 되느냐? 한국에 미군이 있어야지 미국의 바이탈한 일본을 지킬 수 있답니다. 그렇죠. 순망치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탈한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을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미군 철수 반대, 미국에서. 네. 그거 없어도 지킬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일본을. 네. 미군 철수 찬성. 네. 그런데 그것이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금은 한국이 바이탈로 된 거예요. 바이탈로. 왜냐하면은 예. 미국의 이익이 소련으로부터 일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일본, 한국 다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네. 중국이 주적이 되면서 한국의 지위가 급상승한 겁니다. 네. 그리고 급상승한 이유는 단지 뭐 한국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살지도 못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또 엄청나게 잘 살게 된 거라.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 물자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라. 네. 그래가지고 한국이 바이탈로 올랐는데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네. 한국을 미국 국가안보의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린치핀. 예. 바퀴에 그 빠지지 않도록 하는. 린치핀. 린치핀. 그게 이제 오바마 시대부터 린치핀. 나온 거죠. 네. 린치핀이라고 그래갖고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예. 요만한 핀이지만 그거 빠지면 바퀴가 튀어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때 일본의 학자들이 네. 일본의 그 방위청 학자들이 야 미국이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네들은 미국이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 세계 안보를 위해서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자기네들은 초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그래서 그 내 아는 친구인데 모여서 회의했대요. 네. 그러면서 내가 회의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린치핀이 더 소중한 거다. 아, 그렇죠. 그렇죠. 코너스톤보다. 네. 자기네 결론은 그렇대요. 뭐 예. 둘 다 소중하다는 뜻인데. 예. 그래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그 명사를 써가면서 중요하다고 한 나라가 지구에 한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 인도 보면은 중국을 딱 밑에서 막아주는 그렇습니다. 나라거든요. 예. 한국은 여기서 막아주는 나라. 예. 그래서 한반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네. 나는 그 맥락에서 이번 사태도 봐야 된다라고 이제 봅니다. 네. 예, 탄핵 소추안에 여기서 저 사람들이 그 탄핵을 소추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그 국제 정치 요인을 포함을 시켰어요. 나는 네. 뭐 정교하게 생각을 하고 한 것인지 네. 뭐 어떻게 그냥 막 그 흥분된 상태에서 쓴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뭐 우리 내용을 다 이미 공개된 거니까 읽어보면은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네. 그러니까 가치 외교는 뭐 나쁜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핑계다 이거죠. 미명이니까 네.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지정학적 균형. 저 사람들이 저 의미를 학술적으로는 모르고 쓴 것 같아요. 네.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지난 그 몇 년 동안 정책이 일본 중심이었나요? 한국이? 미국 중심이죠. 그렇죠. 미국 중심이지 어떻게 네. 일본 중심이에요?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네. 뭐 누가 경도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켰다. 전쟁의 위기가 촉발됐나요? 고립이 자초됐나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가치 중립적이지 않은 용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겠다 다 다른 거예요 해석하기에. 예. 그러니까 자기네 편 얘기인데 저 얘기를 했는데 저기에 갑자기 흥분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에 아주 예. 여기 미국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또 예. 미국이란 말은 한 줄도 없는데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건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미국이 지금 화가 나서 나왔다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가 그 제 방송에서도 뭐 일부 방송을 했는데 네. 21세기 동북아 뭐 21세기 세계 정치인데 네. 그 세계 정치가 동북아의 판박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21세기 세계 정치는 과거의 그 냉전 때는 그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이 반공 세력 그리고 제3 세력 네. 그러니까 세계가 세 개로 잘라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무관심한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 한 편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거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미국, 일본, 유럽의 자유국가, 호주, 인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뭐 뺄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학자들이 분석하기에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유라시안 딕테이터십. 쟤네들은 이제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뭐 중국은 공산주의라고 보기가 어렵죠. 네. 러시아는 뭐 확실히 아니고 북한 적어도 공산주의는 아니죠. 왕조 전체주의지, 봉건주의죠. 이란도 그렇고. 그런데 저 네 나라의 특징은 독재 국가다라는 뜻입니다. 독재 국가. 그래서 이 독재 지역 대 독재 국가들 대 자유진영 네. 이 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을 적대시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자유진영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조심해서 써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의 갈등 구조는 유라시안 딕테이터십 대 자유세계. 그런데 그 유라시안 딕테이터십 네 나라 중에 세 나라가 동북아시아에 있습니다. 동북아에. 동북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그렇죠. 전략적으로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작년 봄에 저 사람이 이제 그 미국 하원 외교분과위원장인데 네. 이 사람이 미국 그 국무부한테 미국이 상대해야 될 적국을 명시해달라. 네. 그리고 적국의 순위를 정해달라 그랬더니 미국 그 국무부에서 네 나라를 적으로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적이다. 그 우선순위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다라고 아예 네. 노골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는 미국의 적이고 네.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맹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야지 동맹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맹국이 적으로 치는데 걔는 우리의 적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동맹이 아니다는 논리가 성립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 탄핵문에 나와 있는 거는 논리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당연히 흥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제가 강의할 때 자주 쓰는 지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 미국, 일본은 분명히 그 제3국하고 적대의 관계에 있어요. 네. 근데 한국은 미국하고 동맹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북한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었다. 지난번 정권 때. 네. 네. 그러고 오히려 일본하고는 갈등 관계에 있었다. 네. 이 구조로는 이 자유진영이 싸움을 못합니다. 그렇죠. 이 구조로는 싸움을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딜레마는 뭐냐면은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아지면은 중국, 러시아, 북한 저 독재 진영을 한 칼에 이길 수가 있는데 네.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다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이 중국과도 친하고 그래서 도무지 싸움하기가 불편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그 최종 방안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을 빼고 하지. 예. 한국을 빼고 하집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생각해 줄까? 또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때 그랬습니다. 한국이 그는 노무현 정부일 거예요 아마도. 중국하고 미국이 다투면은 우리는 균형을 쓰겠다. 네. 그랬더니 미국은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동맹을 관두겠다는 소리냐? 네. 그 말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가 언제 동맹을 관두겠다고 그랬느냐라는 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균형자의 기본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이 없는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내가 우리 여기 네. 유 박사님하고 저 우리 최 사장님하고 서로 싸우는데 예. 내가 여기 동맹이야 둘이 예. 유 박사하고 동맹인데 균형을 어떻게 서요? 예. 동맹인데 동맹 편을 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미국은
나의 적하고 싸우는데 네가 균형을 쓰겠다는 거 보니까 나하고 동맹을 끊자는 소리니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네.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네. 중국은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너가 정말로 균형을 쓰려면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자라는 의미를 모르고 막 사용한 거예요. 네. 균형자의 첫 번째 조건은 누구하고도 동맹 관계가 없는 나라만이 그렇죠. 균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을 맺었으면은 그러면 미국 편을 들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래서 중국한테 나 미국하고 너가 싸우면은 균형 쓸 거야 그러면은 그럼 난 미국하고 동맹을 깰게 하고 중국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믿을 수 있는 말이 되려면은. 그래서 그때 한국은 중국 편도 못 되고 미국 편도 못 됐다는 그 얘기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바꿔놓은 것이 이겁니다. 일본과 같은 편이 된 거예요. 네. 미국하고는 더 친해지고 그래서 그 갈등 구조의 전선이 명확해진 겁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 됐고 그리고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 됐는데 미국 생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확정되었다. 네. 그 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기분이 나빴던 것은 이제 당신의 정책 때문에 중국의 패권도전은 끝났다라는 그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보면은 그렇겠죠. 예.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팀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 팀이면은 국력상이라든가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당연히 이쪽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화가 났다라고 얘기한 거 비슷하게 된 것이죠. 예. 이거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한국, 미국, 일본 셋이 합친 것이 잘못이냐라고 그대로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중립 쓰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예. 한국은 그 강대국들이 옆에서 싸우는데 중립을 쓰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거는 지정학적으로 불능입니다. 불능. 어느 편에 서야 되겠죠, 결국. 예. 그러니까 왜 불능이냐면은 뭐 괜히 역사를 보죠. 뭐 저 지도 두 개가 네. 하나는 청일전쟁 지도고 하나는 러일전쟁 지도입니다. 예. 청나라와 일본이 싸울 때 우리는 아무 중립이었습니다. 중립. 우리가 뭐 청나라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네. 그리고 러시아하고 그 일본이 싸울 때 그때도 우리도 누구 편도 아닙니다. 뭐 동맹 맺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전쟁터가 한반도더라는 그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 명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운 것이 임진왜란인데 전쟁터가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붙었는데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다 그러면 둘이 한국에서 싸울 겁니다. 네. 한반도를 먼저 접수하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 두 나라가 만약 전쟁에 붙었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 편도 아닐 때 그러면 한반도를 먼저 먹은 나라가 이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저쪽 뭐 태평양 중간으로 이사가지 않는 한 지정학적으로 중립 불가능입니다. 이거 뭐 그냥 인터넷 들어가면 구할 수 있는 사진인데 눈 온 날이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종로를 청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행군하였다. 우리가 그때는 아무 편도 아니었는데. 예. 그리고 러일전쟁 러일전쟁이 날 때 일본군이 제물포 시가지를 행진하더라. 예. 저 우길승천기.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때는 우리가 누구 편이었나요? 뭐 고종은 그 뭐 어떤 점쟁이 말 듣고 러시아가 이기라고 뭐 제사 지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중립을 쓸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균형 외교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예. 균형 외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두 나라랑 할 때 균형 외교하는 겁니다. 예.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 두 나라랑 할 때 균형 외교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네. 바로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최근에 와서 그 우리 국내 정치의 갈등입니다. 그게 국제 갈등을 내가 의미하는 거라는 말로 친중 수구파, 친청 수구파, 뭐 대원군 같은 사람,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친일 개화파였습니다. 그때는 일본식으로 우리가 개화를 하자. 아니야,
중국식의 제도를 그냥 따라야 돼라는 세력이 있었고 그러다가 중국도 이제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중국도 이제 개화를 하잖아요. 네. 그때 중국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친정파가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조금 이후에 그 서양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특히 미국 거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친미계파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정치 갈등,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네. 뭐 일본식의 개화를 하자, 미국식의 개화를 하자. 이승만 박사가 아마 친미계파의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뭐 서재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는 항상 우리나라 주변국의 그 영향력을 국내에서도 반영을 한다라는 그런 그 전통을 오랫동안 이제 가지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어떤 때는 좀 국제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그런 편견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고통의 대부분은 국제 문제다라고 네. 보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통이 분단인데 분단이 우리 국민이 분단한 건 아니잖아요. 네. 국제 정치가 분단한 것이죠. 예. 보세요. 제가 이제 또 강의할 때 자주 쓰는 건데 보니까 저 빨간 거 옛날에는 공산당, 지금은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유라시아의 독재 국가. 네. 근데 저 끝자락에 붙어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려면은 이 빨간색 전체를 맞짱을 떠줄 수 있는 세력하고 연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미국,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그 2, 3년 동안 우리가 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 삼각관계를 그 탄탄하게 만든 것이 오히려 저 지도를 봤을 때 지정학적 균형을 잡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비난 탄핵안은 그 지정학적 균형을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저 지도를 보면은 요 조그만 파란색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쪽의 균형을 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온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예. 지금 뭐 네. 다시 보여드리지만은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언젠가 저런 제 글도 쓰고 방송도 했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일을 알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저거는 그 세계사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사건이다. 네. 그 미국 사람들도 한국과 일본이 이렇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게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보고서 네. 그 미국 미국 사람 중에서 아시아 문제만 다루는 전문가가 커트 캠벨이라는 저 사람은 민주당 사람입니다. 미국에. 예. 커트 캠벨이 놀랐어요, 자기도. 네. 그래가지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US 오피셜이라는 게 커트 캠벨인데 says 기시다 and 윤 deserve Nobel Peace Prize. 네. 노벨상 받을 노벨상 받을 만한 일을 지금 했다. 네. 그러니까 너네 둘이 안 친한 거 다 알아 우리가. 네. 그리고 친한다는 거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다 알아. 예. 근데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이제 자유주의의 최종 승리를 가져와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노벨상감이야 네. 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바로 이거가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렇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탄핵안에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라고 지금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그 반응이 나왔더군요.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예. 바로 이런 일이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강의 제목을 네. 그 한반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네. 뭐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고돈창이라는 예. 저 사람은 뭐 그 싱가포르계인가 그럴 거예요. 그 미국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고든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창이 이제 아버지인가 그리고 하여간 뭐 고든창 해가지고 혼혈 계통입니다. 저 사람이. 근데 그 중국 문제, 한국 문제 전문가예요, 미국에서.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예. 이번에 한국 사태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자세하게 이거 뭐 전문 채널인데 네. 워싱턴 워치라는 데 나와서 토니 퍼킨스라는 그 전문가하고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하는데 예. 저 사람은 중국은 곧 붕괴된다라고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국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아는데 네. 저 사람이 그 몇 년 전에 5년 전이죠. 루징 사우스 코리아라는 아주 조그만 책입니다. 예. 몇십 페이지밖에 안 돼요. 저기를 썼는데 저기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을 되게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간구하는데 통일을 너무 간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통일해도 된다는 통일 방식을 지지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고도청 박사가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뭐 우리 문장은 한번 그냥 읽겠습니다. America will lose the anchor of its Western defense perimeter. 한국을 독재 국가한테 넘겨준다는 거는 미국이 그 서방 측에 미국의 서쪽이죠 우리가 네. 서쪽의 방어망의 중요한 앵커, 그러니까 뭐 지주쯤 될 거예요. 네. 닷을 잃어버리는 거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and the free world will be at risk. 자유 세계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답은 저거 결코 잃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이 중요하다 한 얘기를 저는 그 최고의 전문가들이 했고, 요 사람이 이번에 이제 폭스뉴스에 나와서 이번 한국 사태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고든창 박사가 쓴 책들이에요. 네. Coming Colors of China. 중국은 조금 뭐 나온 지 20년 됐는데 궁극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이제 설명한 책입니다. 네. 그 플랜 레드. 요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지난 10월에 나온 책인데 China's Project to Destroy America. 지금 미국을 중국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 그 준비를 다 해놨다라는 네. 그런 내용을 이제 써놓은 책이고, China is going to war. 중국은 미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약간 미국에서 알아주는 중국 문제, 한국 문제 전문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최근의 책에서 시진핑은 세계를 중국의 이미지대로 만들고 싶어한다. 네. 그러기 위해서 시진핑은 미국을 반드시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네. 그리고 이미 시진핑은 그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액면 그대로 네. 볼 필요는 없고, 미국 사람들이 항상 그 위협을 과장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또 미국 사람들이 그 전통을 보면은 absolute security, 네. 완벽한 안보를 추구하는데 네. 어디 세상에 완벽한 안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막 과장을 해요. 네. 우리가 뭐 전번에도 미국 헤리티지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은 미국 해군을 수미양가 중에 양을 줬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네. 보기엔 미국 해군이 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는 못 될지라도 예. 뭐 세계 1등인데 예. 이런 식으로 그 엄살을 피우는데, 이거는 미국이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일들, 네. 절대로 지면 안 되는 싸움, 네. 이런 걸 할 때 적을 그 과장하는 네. 뭐 그런 그 용도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제 한국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인기는 하나도 없다. 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해요. 뭐 네. 그 국내 정치적인 문제들 얘기하고, 그렇지만 국제 정치적으로는 잘했다라고 이제 고돈창 박사가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 그는 매우 침략적인 북한과 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네. 대단히 용감한 정책을 썼는데, 그 대단히 용감한 정책이 일본과 협력 강화하는 것이다. 예. 근데 그 일본과 협력 강화는 인기를 더 나쁘게 한 것이다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을 더 인기가 나쁘게 만들었다라고 네. 정확히 해설하고 있습니다. 고든창 박사는 저도 그동안 많은 언론을 통해서 그 저분의 논리를 많이 들었고 읽었는데 아주 명석하더군요. 그러면. 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1부는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